어린아이들이 쓸 것만 같은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장난스럽게 벽에 그림을 그리듯 써놓은 이 글자에는 아주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을 위해 나를 잡아라. 내가 그들을 더 죽이기 전에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은 1945년 당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립스틱 살인마 윌리엄 조지 하이랜스가 피해자의 립스틱을 이용해 마치 경찰을 조롱하듯 범죄 현장에 써놓은 글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3명의 피해자를 더 만들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다 2012년 3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치 한 연극 배우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사진은 1854년에 촬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구속된 채로 마취가 되어 있는 정신병 환자인데요. 그리고 옆에서 막대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전기신경학 전문의 기욤 디센드 블로뉴와 그의 조수이지요. 블로뉴는 사람의 관상학에 큰 관심이 있었고 얼굴의 표정이 사람의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얼굴 근육에 전기자극 신호를 보내 여러가지 표정을 만드는 실험을 했고 그 결과들을 묶어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의 연구들은 후세대에 높이 평가받았고 현재 우리가 흔하게 받고 나는 정기적 물리치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5년 도로 위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술을 마신 것처럼 고개 운전을 하던 차를 경찰이 멈춰 세운 뒤 트렁크를 열자 나온 물건들을 찍은 것입니다. 조잡하게 만든 복면과 장갑, 얼음을 낄 때 쓰는 송곳, 손전등, 로프, 줄자, 철사, 벨트,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 대용 봉투까지 누가 봐도 수상한 조합의 물건들이었죠. 경찰은 이 물건들을 보고 단번에 자신들이 잡은 인물이 누구인지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워싱턴과 오리건주에서 여성 약 30명의 목숨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빼앗은 테드 번디라는 것을 말이죠. 언뜻 보기엔 벽 앞에 위치한 벤치를 찍은 평범한 사진 같아 보이지만 옆을 보면 이질적인 도구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세시대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세일럼 마을에 한 임시감옥을 찍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 임시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진 범죄자들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판단으로 마녀로 추정되는 사람이 가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갇히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녀라고 인정할 때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로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소에서만 무려 200여 명이 마녀로 몰려 가둬졌고 그중 19명은 마녀 재판으로 인해 처형되었으며 6명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데일렌 푸아라는 이름을 가진 17세 소년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그는 2015년 2월 27일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천국의 계단이란 곳에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오전 11시경 사진을 보낸 뒤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그대로 실종되었다고 하는데요. 푸아의 부모님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그 어디에서도 푸아를 찾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푸아가 보낸 사진을 자세히 보자 수상한 남자가 계단이 아닌 숲을 속에서 푸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진 속 남자의 정체나 푸아의 행방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전혀 없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심하게 여유여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블랑쉐 모니에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제로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25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귀족도 아니었고 실패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모니에의 부모는 둘의 만남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니에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자유로운 사랑을 위해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부모로부터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뒤인 1901년 파리의 법무장관에게 익명의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사건을 알립니다. 한 여성이 25년간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인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모니의 부인의 집입니다. 그녀는 25년 전 실종된 블랑쉐 모니에입니다. 법무장관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수색했고 편지의 내용대로 다락방을 열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는 50살이 된 모니에가 침대에 묶여 있었고 온몸이 대변으로 뒤덮인 채 욕창으로 인해 곳곳이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견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2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모니에의 어머니는 그녀가 말을 듣지 않자 지난 25년간 다락방에 가두고 주변 사람들에겐 마치 실종된 것처럼 속여 살아왔던 건데요. 이후 극적으로 구출된 모니에는 다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25년이란 영겁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묶여지는 탓인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려 12년을 정신병동에서 지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낮은 계단에 페인트 같은 것이 눌러붙어 있는 것을 찍은 것 같은 이 사진은 1945년 8월 1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곳에서 불과 250m 떨어진 한 은행 앞 계단을 찍은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질 때 무려 5000도가 넘는 초고온의 열이 발생했고 그 열로 인해 사람이 증발하면서 그 뒤에 검은 흔적만을 그림자처럼 남긴 것이죠. 일본은 이때 충격과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히로시마의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을 아직까지도 보관해 놓고 있다 합니다. 사진 속 사람들 중 몇 명은 큰 파도가 해변을 넘어 육지까지 넘어오자 놀라 도망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광경이 신기한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4년 인도양 대지진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를 찍은 것으로 이후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크기의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쳐 23개의 국가에서 30만 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사망했죠. 이때 들이닥친 파도의 높이는 최대 50m, 속도는 시속 800km로 여객기와 비슷한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쓰나미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사진 속 인물들은 재앙의 전조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자세와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주인공은 소설과 애니메이션 영화로 유명한 정글북의 실제 모델인 디나 사니차르로 그는 1867년 인도 북부의 한 정글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디나는 당시 6세 정도였고 네 발로 험난한 정글을 기어다니며 늑대들처럼 사람을 경계했다고 하는데요. 사냥꾼들은 디나를 그 즉시 구출했고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아원에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며 생고기만을 찾고 옷을 입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답답해했으며 자꾸만 나무를 타는 등 말이죠. 이후에도 디나는 20년 넘게 사회화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순 없었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만이 그가 유일하게 가진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35살이 되던 1895년 자신을 모티브로 만든 정글북이 출간된 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디나가 생전에 두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설산으로 향하는 이들은 아직까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미스테리한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1959년 1월 러시아 북부 우랄 산맥으로 트레킹을 나선 디아틀로프 원정대인데요. 이들은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전문 산악인들이었지만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들 전원은 설산 속에서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맙니다. 속옷 차림으로 무언가에게 잘리고 찢기고 그을린 채로 말이죠. 심지어 몇 구의 시신에선 방사능 성분까지 검출되었는데요. 이런 이해하기 힘든 정황에 사람들은 이들이 러시아의 비밀무기 실험에 희생당했을 것이라는 등 많은 음모론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디아틀로프 원정대의 유족들은 몇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2019년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60년 만에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러시아 검찰은 1년 후인 2020년 디아틀로프 사건의 발생 원인은 이전 수사 결과와 같은 눈사태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들에는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했죠. 과연 이 사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미제 사건들처럼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